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적장애인들이 입소돼서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학대의 다수 혐의가 발견이 돼서 5명을 입건했다는 것이고요. 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서정희 이사장 그리고 동산원의 직원 5명이 지금 혐의로 그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네. 내용을 주된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성적인 학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각종의 어떤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장애인 여러 가지 급여 중에 일부를 또 착복하거나 횡령한 예. 혐의도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각종 공사 업무에 강제로,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코 적지 않은 혐의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내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한 2차례 학대가 의심되는 지적장애인 2명을 분리조치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도 있었고 예. 손찌검도 있었다. 이런 신고가 이루어져서 이런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동산원 측에서는 성폭행도 없었고 그리고 뭐 학대도 없었고 연금을 강제로 우리가 뭐 수령한 것도 없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내용 전반 네. 전체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성폭행 관련된 거는 이제 이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 특정 직원이죠. 특정 직원이 이제 50대 여성을 뭐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했다는데 그 직원 관련돼서도 아니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안마를 시켰다거나 이사장이 저녁에 불러들여서 안마시키고 일과 중에도 불러서 안마시키고 뭐 또 말 안 들으면 손찌검하고 네. 한 그건 학대 내지는 그렇죠. 폭행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니고 뭐 강제로 후원금을 내도록 한 거 아니면 장애인 연금으로 나오는 곳에서 분기별로 한 2만 원 가량을 따로 뽑아가지고 또 그 후원금으로 편입시켜서 둔갑하고 이사장이 따로 뭐 이렇게 챙긴 거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체를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소속 직원 그리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밤새 안마를 시킨다든지 수시로 불러서 일과 중에도 안마를 시켰던 부분이 뭐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걸 이제 자기가 당한 진술 같은 거는 아주 정확치는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는 살아봤잖아요, 같이.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당했다라고 꾸며낼 수 있을 정도의 진행은 아니거든요. 인정을 안 하죠. 제가 아무것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해당 직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 가족 측은 피해자가 거짓말로 이런 일들을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되는 진술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그런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한 판례들도 다수 있고요. 일관되고 상세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서로 그게 앞뒤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표현력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예. 단순히 말에 의해서만 유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진술 조력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진술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심리 분석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폭력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심리 상태 변화나 그동안 심리 치료를 받은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말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과학적 기법으로 이제 가려내는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 동산원이라는 것이 전신이 해인원입니다. 네네. 90년대 초에도 학대 사실이 폭로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의사 출신인 서정희 이사장이 그때부터 예. 부임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증언들이 내부 고발자들이 조금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10년 가까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은 사람도 지금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심리치료 받은 심리 상담가의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의 피해를 입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호소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은 차후에 지금 시점에서 조작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또 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예. 이 수사기관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관련돼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요. 예. 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인 생활, 다른 기억들은 굉장히 산만하지만 네. 본인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기억이 선명하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 훨씬 있다는 그 거군요. 일반인보다 이 선명하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다른 거는 기억을 좀 배제하더라도 예. 본인이 특히 그 어떤 그 자극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편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예. 심지어는 시간, 그 당시에 옷 차림새, 뭐 어떤 신체 구조까지 진짜 선명하게 진술을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재판정에서도요. 물론 그 심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대동하고 예, 예. 진술하겠지만 판사님들이 그 이제 이 진술을 직접 듣고 나면 유죄 떨어지는 건 거의 다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상당히 그 정확합니다. 예. 예.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그만큼 이제 강하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뭐 앞서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애인 연금에도 손을 댄 의혹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제 가출해서 뽑고 그거를 생활인들한테 주지는 않아요. 누가 얼마씩 했다고서는 그냥 정해놓고 거기서 통장에서 빼가지고서는 기부금으로 집어넣는 거죠. 돈이 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생일날이나 추석, 설날 이럴 때는 항상 그 측근들이나 직원들이 백악관을 찾으면서 선물이라든지 돈을 계속 드렸죠.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그런 하세요? 적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장애인 연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동의 없이 빼갔다는 의혹인데 이제 동산원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뭐 받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후원금도 강요를 했고 들어온 돈도 임의대로 인출해서 사용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런 장애인들한테 그 증여된 그 급여된 품목에 대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면 또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동의였겠느냐라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심지어 지금 폭로된 내용 중에는 뭐 생일마다 강제로 예, 돈을 받아갔다 이사장의 이런 생일, 내용도 예. 있고요. 뭐 그 지연된 정부 보조금 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을 그 이사장 개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어떤 보수 비용으로 쓴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면 네. 횡령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적용된 혐의가 다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모두 인정이 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동산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후에도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타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